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관련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오는 27일 카르다노,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를 상장 폐지한다고 10일 공지했다. 이 같은 로빈후드의 조치에 대해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되는 지침이 있을 때마다 일부 기업이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대신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어테렛에 따르면 호스킨스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순적이다. 입법부는 상식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호스킨스는 트위터를 통해 세크의 바이낸스 기소건이 금융 자유를 위협하는 통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제도권 특정 은행들만 연계된 CBDC를 만들어 사람들의 금융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단결해 미국이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카르다노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세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단은 미국 법률에 따라 에이다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적 명확성을 위해 정책 위반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카르다노 재단 CEO 프레데릭 그레가드도 암호화폐 분류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규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르다노의 자체 코인 에이다는 한국 시간 6월 10일 오후 9시 1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1.88% 급락한 0.24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기본소득 구현 프로젝트에 나섰다. 올트먼 대표는 10일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개최된 월드코인 서울 미덕 행사에 참석,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코인 공동대표이기도 한 올트먼 대표의 알렉스 블라니안 월드코인 창립자,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내 벤처 캐피탈 해시드는 월드코인에 초기 투자한 인연으로 이번 행사 장소를 제공했다. 월드코인은 오브라는 홍채 인식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의 홍채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한다. 블록체인 생성에 기여한 이들에게 발급하는 가상자산이 바로 월드코인이다. 장기적으로 월드코인을 사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올트먼 대표와 월드코인 측의 구상이다. 이미 지난 8일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월드코인 등 가상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갑 애플리케이션 월드 앱이 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올트먼 대표에게는 블록체인 및 AI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올트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특이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규제 정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해야 할 일에서 해방시켜 인간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을 기술적 강국이자 가상자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면서 월드코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13개 토큰을 증권으로 주장한 며칠 이후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큰이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있다. 10일 토요일에 솔라나, 폴리곤, 카르다노 토큰이 몇 시간 만에 최대 25%까지 하락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카르다노의 주간 하락폭은 36%에 달했다. BNB, 도지코인, 리플 등 주요 토큰도 7에서 11%가량 급락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3.3%, 시총 2위 이더리움은 6.2% 하락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 트위터 사용자들은
주요 암호화폐 펀드가 유동성이 낮은 시장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주 초에 여러 토큰이 증권으로 의심되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리스크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진단했다. 리스크오프는 위험 회피 전략을 말한다. 시장의 비관문이 큰 경우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추적 선물은 토요일 새벽에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청산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번 주 초에 기록한 9개월간의 청산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암호화폐 청산이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트레이더의 마진 계좌가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마진이 부족해 더 이상 오픈 포지션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번 주 초 세크는 재단과 기업이 발행하거나 프로토콜에 연결된 토큰 폴리곤, 샌드박스, 파일코인, 엑시 인피니티, 실리즈, 플로브, 인터넷 컴퓨터, 이어, 보이저, 대시 및 넥소를 증권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로빈후드와 같은 일부 주요 개인 투자자 트레이딩 플랫폼은 에이다, 솔, 매티크 토큰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암호화폐가 하락폭을 확대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선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월 10일 오후 2시 5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51% 급락한 25,5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4.47% 떨어진 1,757달러를 기록 중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들의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르다노가 22.90% 급락한 것을 비롯해 솔라나 23.35%, 폴리곤 23.23%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세크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아톰, BNB, 버스드, 코티, 솔, 에이다, 매티크, 빌, 샌드, 마나, 올고우, AXS, CHG, 니어, 클로브, ICP, VGX, 대시, 넥소후 등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대형 악재에도 26,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월 10일 오전 9시 3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09% 상승한 26,4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6,339.32달러에서 최고 26,770.2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지지선인 25,25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소식을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부정적인 뉴스 이후에도 시장이 오랫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트레이더가 패닉에 빠져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패닉셀보다는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는 최근 세크가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있다. 우드는 6월 6일 2,100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데 이어 6월 7일과 8일 사이에 1,990만 달러 상당의 블록 주식도 매입했다. 한편 암호화폐 트레이더 미키불 크립토는 BTC-USD 주간 차트가 교과서적인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넥라인을 리테스트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60% 상승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에 이른다. 또 다른 트레이더이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2만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간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다. 반감기 도달 후 다음 강세장이 촉발될 것이다. 2025년까지 10만 달러가 타깃이라고 전했다. 출처 로빈후드 트위터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관련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오는 27일 카르다노에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를 상장 폐지한다고 10일 공지했다. 로빈후드는 이번 주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회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세크는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중에는 현재 로빈후드 크립토에서 지원되는 세계 암호화폐도 포함되어 있다며 상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빈후드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으며 고객이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크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아톰, BNB, 버스드, 코티, 솔, 에이다, 매티크, 빌, 샌드, 마나, 올고우, AXS, CHG, 니어, 클로브, ICP, VGX, 대시, 넥소후 등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목한 바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한국 시간 6월 10일 오전 9시 1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87% 급락한 0.29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는 8.49%, 폴리곤은 7.40% 동반 급락 중이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암호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암호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1천만 원을 받는 등 화장품 사업 투자와 기업 활성화 자금 예치금 등의 명분을 내세워 B씨 등 피해자 2명에게서 약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다시 약 2천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또 기업 활성화 자금 명목의 100억 원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 3억 원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기업 활성화 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이혼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돈 약 9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억 7,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회사 돈 대부분은 코인 투자에 넣었다. 김 씨가 거액을 빼돌리는 바람에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코인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년 전 시장에 넘쳐나는 투자금 때문에 환황을 누렸던 스타트업계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투자심리 약화 탓에 문을 닫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데이터 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캐피털 업계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824억 달러였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생업체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업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제로금리로 시장에 돈이 넘쳐났던 지난 2021년 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액수는 모두 3,46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 환경이 급변하자 벤처캐피털도 더 까다롭게 투자 대상을 고르게 됐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때까지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이 생존의 위기로 이어졌다. 투자 유치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또한 열기가 식어버린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로 자본을 모으는 것도 어려워졌다. 일례로 한때 바이오 업계의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골드핀치 바이오는 자본 조달에 실패하자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피자를 만드는 로봇을 개발해 한때 기업 가치가 2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 주문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WSJ은 벤처 캐피털 업체 허슬 펀드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101개의 업체 중 현재 60개만 생존한 상태라고 전했다. 스타트업의 폐업 증가는 벤처 캐피털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벤처 캐피털 업계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7%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벤처 캐피털의 투자 감소가 스타트업의 폐업 증가 과정을 거쳐 수익률 저하로 연결된 셈이다. 다만 최근 폐업 증가는 2021년 스타트업계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유발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 정리 전문 회사인 컬렌더그룹의 베리 컬렌더 회장은 현재 폐업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1에서 2년 전 이미 문을 닫았어야 하는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풍족한 자본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덕에 생명을 늘린 업체들이 이제 폐업하는 것일 뿐 스타트업계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다.